현장에서 어쨌든 라미님 일상에서 느꼈던 거를 돌이켜보니 그 현장감을 안고 어쨌든 글을 쓴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일요일 날 수업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음, 일상 속에서 계속 '이치를 캐야 되겠다.' 내가 음, 계속 반복되는 이렇게 우리가 육생으로서의 생활 속에서 이제 계속 진동을 음량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이치를 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음, 이 글을 적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번에 사는 것 자체에서 이치를 다 캘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음, 그전에는 엄두를 못 냈던 부분인데 그냥 음, 이제는 이렇게 와서 공평하게 이렇게 사고를 하고 또 그걸 적어 보는 단계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쪼끔. 여기 음, 갔다가 저기 갔다도 좀 되고 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또 음, 이래도 저래도 또 어느 자리에서건 또 맞지 않는 것도 없고 딱히 음, 이렇게 좀 선명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래서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치를 캔 거고, 음, 앞으로도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또 이치를 캘 수가 있겠죠 또. 음. 무주가 있고 간극이 있고 우주가 있고 지구에 내가 있죠. 자, 이쪽에서도 존하고 이쪽에서도 존하는 힘이 어쨌든 이렇게 반조시켜서 존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행할 수 있고 공부에서 올라가는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때마다 강립행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균형 잡는 게 제일 그때마다 균형 잡는 거죠. 그때마다 물론 균형 잡는 건데 전체적으로 결국에 우리 공부의 목적은 무주와 우주의 추의 균형을 잡는 것이죠. 무주와 우주의 균형추. 밑에서 깨닫고자 하면 이치만 보이기 때문에 스승에게 눌리거나 그리스적 충동을 이치로서는 알지만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실체 이런 표현을 이제 조금 쓰잖아요. 최근에는. 이게 되는 거하고 그냥 이치 정도만 밝아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또 메커니즘하고 또 다르죠. 메커니즘이 열렸다고 하는 건 자명하게 진짜 구구단처럼 외우면 지금은 되는 시대라고 그랬죠. 메커니즘 이해하는 거 그래? 맞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땡치면 그것도 좀비라는 거죠. 왜 내 세상이 안 만들어졌으면 그건 그냥 이해야. 그냥 여기서 쳐다보고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지금. 실은 모든 분들이 그것도 아는데 자기 실제가 안 됐고 여기서 존하고 여기서 존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그분의 설득력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아, 저분이 왜 저게 한계가 있지? 왜 이렇게 잘 안 들리고 저게 머물러 있지? 이런 생각 드는 게 그거예요. 자명한 이치를 말해도 그게 힘이 없는 거야. 자기 얘기가 아니거든. 자기 얘기가. 자,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기 얘기. 이제 이치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막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이치적인 이야기는 메커니즘까지 뚫어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 얘기가 돼야 돼요. 자기 얘기가. 그리고 그 글 안에는 전체적인 이치의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자기의 고백을 포함하여 감정과 지식, 암과 나의 적당한 영성과 지혜가 들어가면 사성이 이 사성이 들어가면 글의 힘이 엄청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글의 힘이 엄청 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강의에서 이제 하도 많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제 대부분 좀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글을요. 보통 사람이 보면 그래 뻔한 얘기지 뭐 우리끼리 사용하는 몇몇 언어들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걸 이해 못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보면 뭐 그래 뭐 이거 이 수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영계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글인지 몰라요. 특히 예를 들어서 다른 선생님이 이걸 봤다고 쳐봐. 아 그래? 뭐 얘가 공부를 좀 하는가? 뭐 그렇게 몇 마디 쓰긴 썼네.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글인데 이게 수준이 엄청 높아요, 지금 이거. 어떤 면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의 균형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무주 세상과 우주 세상의 균형과
그리고 물질 세상 안에서의 특히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무주 세상하고 연결시켜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나를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글에. 그러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이치를 빼놓지 않고 있고 고백이 들어갔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낸 것 중에서는 우리 천부경 허브에서 이게 약간 특이점이에요. 제가 바랬던 이런 글이 나오기를. 그냥 이치만 쓰는 글은 이제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스스로 하면. 근데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의 고백까지 들어가는 글을 써내는 게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라미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짜 힘이에요. 이쪽에 있으면서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려고 내 현실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거 그거 별게 아니에요. 그게 영시야 진짜로. 자 그리고 이치가 여기에 무겁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영청. 이런 사고를 하는 순간이 뭐예요? 그게 영계.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일상에 있는 에고로서 일상 물질적 엄마로서의 나의 고백도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런 관찰력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옛날에 나를 고백해. 이 요소가 지금 다 들어가는 게요. 이게 힘이 지금 세요. 이 글 자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거를 누가 와가지고 하찮은 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글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이 이 글을 보면. 어, 실제로 보통 선생님들은 이치 얘기하기 바쁘고 이론 얘기하기 바쁘죠. 자기 고백이 없어서 힘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흥분이 안 되지. 깨달았다고 흥분 안 하고 차분해진다?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 옛날 같은 깨달음이 지금은 아니라 그랬죠. 그런 면에서. 그 마음이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부글부글 끓어야지 그게 진짜예요. 물론 선생님들도 어떤 주제에 관해서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뭐 각자의 영업의 스타일일 수가 있겠어. 나 흥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일부러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계 시민으로서 지구에 딱 떨어지면 엄청나게 모순적인 사실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자,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죠. 영계 시민으로서 고차 직관으로 내려다 봤을 때의 모순을 얘기한 거예요. 우주 섭리 안에서 봤을 때 모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종충, 파괴네, 기후, 협약이네, 이런 거, 정의네, 무슨 남녀 평등이네, 이런 얘기하는 모순이 아니라 상위 직관에서는 모순이 딱 보였을 때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고 그걸 딱 짚을 수 있는 힘은 엄청 센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글이 지금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시기적절하게 지금 잘 나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읽으면서 그 마음을 제 우주에서 한번 제 우주에서 무주적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오늘은 1학년 아이 학부모 참관 수업을 다녀왔다. 집에서 보는 아이와 밖에서 보는 아이는 참 낯설다. 둘째가 평소 말을 참 똑부러지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더 야무졌고 학습적인 부분에서 이해력도 훨씬 좋은 것 같았다. 긴장한 딸아이를 지켜보는 내 마음은 두근반 세근반. 아이는 그런 나의 마음을 몇 배로 느낄 텐데. 자, 지금 물질 세상 안에서도 나를 받고 현상을 받고 아이의 마음을 실제로 지켜보고 있죠. 이거는 에고가 얼마든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여기서도 이치를 해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차 존재적 인식을 하면 고차 존재적 인식을 하게 되면요. 저도 그러잖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버릇처럼 이치를 해. 이런 표현 쓰죠. 무슨 강의를 들으면서도 우리 입장에서 버릇처럼 이치를 해. 노래 하나를 들어도 이치를 해. 흔한 대중가요를 듣더라도. 그냥 친구들하고 막 떠들다가도 문득 거기서 이치를 해.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버릇처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냥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그게 연계가 그냥 바로 돼버려요. 나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냥 이 에고 덩어리만 안고 하하호호 떠들면서 그러고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기가 달라져요. 그 세상은 그냥 연계가 돼 버리는 거야, 연계가. 자, 이런 것들이 버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버릇처럼. 교육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에 아이가 감정의 씨앗을 아름답게 품을 수 있도록 활동을 도와야 한다. 자, 이런 건 이치죠. 반짝이는 윤술, 노을꽃, 벌 등을 관찰하고 청소년기에 이르기 전에는 과도한 지적 자극은 지양하고 감동의 맹아를 가슴에 심게 도운다.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인지학적 인식이야. 그죠? 이거를 누가 반박할 거야? 이거를. 아니야, 이건 애들을 바보 만드는 거야. 빨리 영어 가르쳐야 돼. 이러는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완전 유물론자지. 자기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네 자식은 영어 교육 끝까지 안 할 거야? 아니에요. 하세요. 해. 영어 교육 안 하면 애들이 나중에 먹고 못 사는데 어떻게 안 할 거야. 그런 건 하는데 이런 사고를 내가 본심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어떤 영계 시민으로서, 무주적 사고로서, 내가 영인으로서, 붓다로서, 마나스로서 영시와 영청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힘이 근간의 나인가,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완전 다른 거죠. 자, 고로 자연 속에 신체 활동을 하며 뛰어노는 게 최고다. 감정마저도 프로그램화해서 인위적인 창작을 끌어내 버리면 가짜 씨앗은 싹 틔울 수 없고 과정은 정형화된 지적 교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표현이 엄청 수준이 높고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정제되고 깔끔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자연 속에서 신체 활동을 하며 뛰어노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건 위에 연관된 거고, 감정마저도 프로그래머한다? 근데 거기에서 프로그래머화된 흔하게 말하는 유물론적 에고에서 이 감정값만 키우면 이거는 가짜 싹이죠. 진짜 맹아를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맹아를. 어, 가짜 맹아라는 거죠. 물론 그 맹아도 당연히 음양값으로 심겨지겠지만 자연에서 뛰어놀고 본인이 누구고 우리 엄마가 누군지 그 안정감 속에서 아이들이 영적 아이로서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동시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게. 그렇게 프로그램화된 과정은 지적 교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계 시민으로서 우주적 섭리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보기 때문에 딱 하고 정제된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요. 이거가 교육학, 뭐 애들 발달 이런 거 전공해서 20년이나 30년 공부하신 뭐 박사 고문님이 하는 수준이에요. 이 말은. 이런 표현 자체도 그렇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 감정마저도 프로그래머화해서 과정을 정형화된 지적 교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누가 논문에 발표했어. 이거 진짜 수준 높은 글이에요.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수동 1년의 친구들은 휴대폰 기종을 자랑하고 케이스를 자랑한다. 현실을 또 인식하죠. 과학 문명의 족쇄를 시공의 굴레와 함께 저마다 채워놓는다. 참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과학 문명의 족쇄를 우리가 늘상 다 차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에 가면 네 핸드폰 뭐야? 내 핸드폰 뭐야? 우리 인제 영재 교육하시는 분이 저희 수영 클럽에 계신데 그분이 뭐 방배동에 모 학교 갔더니 이사 온 어머니들 거기 교육이 좋다더라. 초등학생 애들. 그리고 원주민들 이렇게 진짜 홍해 갈라지듯이 보이더래요. 선생님 단상에서 딱 쳐다보니까. 애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르대. 이사 온 분들도 돈이 없진 않을 거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진 게. 물론 힘든 사람도 있을 거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나뉘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애들이. 신기하게도. 그리고 점심 뭐 쉬는 시간이 약 10분 동안 있었는데 진짜 홍해가 갈라진대. 얘네는 얘네끼리, 얘네는 얘네끼리. 그런 현실에서부터 진짜 20년 전부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육 현장에서. 그래서 그분이 여기를 더 이상 안 나가고 그만뒀대요. 너무 회의감을 느껴서. 그분이 정말 양심은 그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러자고 교육하러 쟤네들을 교육하러 온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래요, 이게. 자, 우리 교육 현실이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물론에서 어쩔 수 없이 채워지는 과학 문명의 족쇄죠. 족쇄. 그게 시공을 그 굴레에 족쇄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유물론자들이 자기가 선생이네, 자기 이론이 최고네 그러면서 족쇄를 채워 넣는 거야. 그게 이런 말이죠. 과학 문명의 족쇄를 시공의 굴레와 함께 채워 놓죠.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또 스스로 엄청 고민스럽죠. 나도 적당히 족쇄를 채워야지 제가 먹고 살 텐데 다른 애들은 영어 공부하고 과학 영재 공부하고 무슨 제2외국어까지 공부하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짜리가 지금 고2짜리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애는 지금 산수를 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대안학교는 보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런 거나 보고 있어. 어느 학교가 좋다더라. 어느 학교가 좋다더라. 보면 말짱 도루묵이죠. 애는 둘째치고 본인이 먼저. 본인이. 본인이 이런 힘이 있어야죠. 이런 글을 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아이는 그냥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돼요. 이런 글을 쓰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 돼 그냥. 대안학교 필요 없어. 자, 이런 표현들. 부모는 그렇게 과학신과 협정을 맺는다. 자, 이것도 굉장히 시적이지만 이게 뭐예요? 사실. 굉장히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과학신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연계 시민의 입장에서 영시로 바라보면 저도 그랬잖아요. 달기라든가 태양계 달기를 지나와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들은요. 야훼처럼 자기 능력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 사과가 떨어지네. 깜짝이야. 그게 중력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왜 하필이면 뉴턴 눈에 그게 보였을까? 에디슨 아인슈타인 왜 걔네들 머릿속에만 자꾸 번개가 번쩍번쩍 우리가 테슬라도 했잖아요. 왜 그런 유물론적인 과학물질 문명에서도 선지자가 있었을까? 고차 존재들이 다 내려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 이거는 이치예요, 여러분. 와,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무슨 어떤 신이 있으니까 그걸 또 내려줬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이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차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고차 존재. 그런데 다시 에고적으로 다시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현실을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과학의 노예를 키워주셔서 비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감정값이 들어가 있죠. 딱 보면 엄마로서 영계 시민으로서 무주적 어머니로서 우주적 엄마로서 진짜 극명한 물질의 나 어머니로서 이 한마디에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잖아. 반어법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나의 줄은 너무 많은데 과학의 외줄만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본다. 이 뜻도 어, 어떤 수준에서의 줄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여러분이 무주와 우주를 봤을 때 저는 뭐 여기 오작교라느니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야 된다느니 이치에 다리를 놓아야 된다느니 뭐 성벽에 올라가서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느니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거 줄이에요. 인연. 이 줄을 이어서 내가 왔던 것을 정확히 쳐다보고 자명하게 지금을 깨달으면 뭐예요?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 그게 인연법이에요. 그게 뭐야? 그 과정이. 그게 연기. 그게 연기. 자,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이거 인연법, 연기법. 이거 뭐 그리고 고통을 제대로 보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지금 무주하고 우주만 알면 이거 그냥 자명해지는 거예요. 자명해지는 거. 자,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 나의 줄은 유물론적인 걸로도 내려가고 이치로서도 떨어지고 엄마로도 떨어져 있고 나는 딸로서도 있었고 아들 뭐 딸 자체였고 지금은 엄마였고 하나의 인간이고 또 독립된 개체인데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나의 줄은 너무 많고 이치도 그렇고 그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유물론적이든 아니든 나하고 이렇게 인연 연계법으로 만났는데 그 아이도 올곧게 개별자로서 보편자가 되기를 바라는 엄마 마음이 들어가 있죠. 과학의 외줄만은 타지 말아라. 내 마음이 끓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치가 더 세져요, 이게. 훨씬 세지는데 아이는 천상계에서 엄마를 선택한다. 자신의 진화 발달을 도울 가장 적합한 환경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자, 이걸 나로 봐도 되고요. 진짜 우리 물질적 딸 아들로 봐도 돼. 부모가 염원이 강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에너지들끼리 사명에 맞게 뭉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야. 물론 균형이 달라서 제가 나를 선택할 경우도 있고 내가 더 끌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리만과 루시퍼.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에요. 그 자체가. 영혼의 결속도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으로 나투어지면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줄, 끈, 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더 땡길 수도 있지만 이치는 이거. 비슷한 에너지들끼리 사명에 맞게 뭉치는 거다. 이게 이치야. 이게 이치. 기본적인 이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토대로 음양값이 어떻게 진동해서 인연으로 엮였느냐. 연기법을 통한 인연으로 엮였느냐. 이게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다 지금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올곧게 있는 나와 또 여러분. 이런 관계들은 다 비슷한 애들끼리 사명에 맞게 뭉쳤으니까 제가 동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신기한 것은 아이가 엄마를 내려다보면 아빠의 형상도 함께 보인다는 것이 없다. 자, 이거 엄청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누가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응? 아이가 엄마를 내려다보면 아빠의 형상도 함께 보인다고? 물론 뭐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냥 자명하게 열린 마음으로 보면 천상에서 보면은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물리적으로도 정해져 있을 거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아빠랑 엄마랑 있겠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글이 끝났다고 하면은 이건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뒤에 그것에 대한 엄청 자명한 수준 높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 뒤에. 이러고 딱 말하고 나면 그냥 물질론적인 이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있지. 자, 근데 보면 자, 그렇겠지. 음양은 늘 같이 진동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을 말했죠. 그러니 우선순위는 자기를 끌어주고 품어줄 아리만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이다. 자,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리만이라고 하는 거 물질력으로 음양이 풀어지고 나서의 힘이라고 하는 건 유명만물치 모기 때문에 우주 섭리가 풀어지는 면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윗자리가 엄마 자리예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씨앗을 품어가지고 태극을 뿜는 루시퍼의 힘. 이것도 이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몇 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무주 세상에서 뻗어져 나와가지고 태극을 정자처럼 내보내는 거는 아버지. 하지만 그 이전에 누가 품고 있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유명만물치 뭐 했죠? 노자님이 그걸 봤으면은 뭐 이게 진짜 아빠였다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요? 유명만물치 부 했겠지. 하지만 물질적인 섭리를 품어내서 뽑는 건 엄마야, 엄마. 자, 그 엄마 자리가요. 근데 실은 극명한 무자리까지도 설명이 돼요. 근데 거기엔 뭐가 분명히 섞여 있어? 부가 분명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는 아,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리만이라고 하는 건 내보내지만 어떤 힘이 있어요? 끌어들이는 힘. 루시퍼의 힘은 나가려는 힘이지만 어떤 힘이에요? 다시 곧 들어오려는 힘. 자, 엄마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 내보냈으니까 루시퍼가 나가는 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끌어들이니까 루시퍼가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이해를 잘 해보세요. 루시퍼가 갔는데 루시퍼의 힘이 떨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일로 오는 거야. 루시퍼의 힘이 떨어져서 다시 거꾸로 가는 면도 있는데 보통은 루시퍼의 힘이 뻗었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 돌아가는 거야. 엄마 품으로. 엄마 품으로. 자, 이 얘기를 듣고 이걸 보세요. 우선순위는 자기를 끌어주고 품어줄 엄마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왜? 물질력 안에서의 엄마니까. 자, 일시무시해서 나가서 루시퍼의 힘이 작용했고 아리만의 힘이 크게 작용할수록 루시퍼의 힘은 뒤로 물러난다. 이런 표현이 진짜 자명하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근본의 엄마 자리를 인지했다 그러면 엄청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요 말이 아리만의 힘이 더 세질수록 루시퍼의 힘은 뒤로 물러난다. 그 인식을 여기서 거꾸로 간다라고만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가지만 우리는 환이기 때문에 일로 돌아온다라고까지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이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리만의 힘이야. 그게 아리만의 힘. 뭐든지 부메랑처럼 던지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환의 원리예요, 곧. 그게 환의 원리다. 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애가 뭐 선택했다. 뭐 엄마 아빠가 같이 보인다. 이렇게 봤다.
엄마 아빠가 같이 보인다 보니까 그냥 그 말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뒤에 이 이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켜켜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니 자신의 가정 환경은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제대로 숙지하고 순간순간 이치를 캐서 잘 넘어가야 한다. 에고자리에 있는 자명한 내가 이치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내가 개별자로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켜켜이 중첩되어 있다가 뭐예요? 지금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뭐예요? 환. 그런 와중에 계속 육생. 나는 지금 어디서 고찰하고 통찰하고 있어? 5자리. 5자리가 영계 시민으로서 확장됐으니까 어떤 자리에서 고찰하고 통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7의 자리. 자, 이 수준은 거의 9의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 이 수준은 지금 이런 글 자체를 창조시킬 수 있는 힘이 보여. 글 자체가. 그러니까 5자리, 7자리, 9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글의 문맥상 맞게까지 표현해. 이거는 거의 사명이죠. 사명. 이거를 잘 들어라. 예를 들면 지금 요런 내용만 현대적인 언어로 만약에 누군가 써냈다. 독일에서 누군가 써냈다 그러면 이 수준 거의 슈타이너예요. 이런 글. 제가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이치를 엄청 캐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대변해 드리고 있잖아요. 수준이 슈타이너급이야. 지금 이렇게. 나의 일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해석이 들어가 있고 이치가 들어가 있으면서 다시 해야 될 일까지 밝혀. 해야 될 일. 뭐 해야 돼? 순간순간 이치를 캐서 잘 넘어가야 된다. 자명한 이치를 밝혀 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어릴 때 나의 환경이 참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 이 부분은 고백이죠. 자, 위에도 우리 딸을 얘기하면서 고백한 게 맞아요. 그거는 에고, 딸내미가 있는 현실의 지금 나의 고백. 하지만 이거는 과거의 나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어릴 때 나의 환경이 참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불만은 있었지만 또 열등이나 부족함에서는 미션이 거기에 있었다. 아, 인연법이 이거였구나. 환경은 내가 선택했구나. 내 딸아이를 바라보듯 나도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그 가정 환경을 선택해서 왔구나. 엄마하고 나하고 이 질긴 인연이요. 그런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특히 뭐 더 낫다 어렵다 지금 애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애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불행해요, 여러분. 그런데 물리적인 면의 발달기상 우리는 그런 발달기를 진짜로 건너온 거죠. 진짜 우리 부모님 때는 전쟁통을 겪어서 넘어온 거고 우리는 거기서 회복하는 시대의 아이로서 자라면서 발전 발달 교육하면서 지긋지긋하게 아둥바둥거리면서 빨리빨리 하면서 커왔잖아요,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의 우리들은 또 장본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대는 조금 빠르죠.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60대 요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시대를 같이 공유하면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정말 나는 억울해 죽겠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짜증나기도 하고 밝히기도 싫고 나는 정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나는 좀 특별해. 왜 유독 나는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는 사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수행자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처절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그래서 요 정도 평화감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와요. 아, 그래. 내가 선택했지. 이거 남 탓할 거 아니지. 다 내가 선택한 거지. 반감은 본심을 찾아 늘 위로받기를 원했고 참 많이 흔들리고 헤매었다. 깨달음이 없을 때는 영적 각성이 없을 때는 에고 자체는 엄청 고민스럽죠. 나는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가정 환경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질이도 못 먹고 못 살아? 그런 데서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 많이 삐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크고 나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힘들었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전에 내가 철들기 전에 생각해 봤을 때는
왜 저럴까? 심지어 우리 엄마든 아빠든 누구 하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맨날 엄마 때리고 술 먹고 들어오면 상 뒤집어 엎고 소리치고 형들 맞는 거 쳐다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서 맨발로 뛰쳐나가 갖고 동네 아줌마한테 막 엉엉 울고 어릴 때 그렇게 심어지는 공포는요, 이거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근데 우리 때가 약간 그런 면이 많아요. 지금도 물론 있죠. 지금도 물론 있는데 누구나 생각해 보면 그런 과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실제로 극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그냥 본체가 이해가 돼요. 아, 그들도 힘들었겠구나. 그들도. 그 업과 카르마를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게 죽이고 싶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아빠도 이해가 되더라 그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철만 들어도 그게 오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영적 각성을 했을 때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했을 때는. 그게 그냥 진짜로 더 공평하게 보여요. 그게 그냥 물질값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값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원망도 못 해. 누구 원망도 못 해. 다만 거기서 물질적으로 피해 본 엄마가 좀 불쌍할 뿐이야. 더. 근데 진짜는 아빠도 너무 불쌍해요. 이거 누구에게요? 제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도 너무 불쌍한 거야. 어. 본인이 얼마나 물질력 안에서 서 있을 힘이 없으면 그거를 폭력성으로 드러냈겠어요, 그걸. 알고 나니 그렇더라 그거예요. 아무 친구가 없어.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애들 끼고선 다 엄마 편이고 나는 돈도 못 버니까 엄청 힘들고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 죽겠고 또 가장 역할은 해야겠는데 발붙일 곳은 없고 그러니까 밖으로 계속 돌고 이 마음 누가 알아. 그러니까 들어가면 승질내고 술 마시고 뒤집어 엎고 때리고 이러는 거죠. 그 마음도 이제 진짜로 알겠더라 그거예요. 마음도. 철들었을 때 마음은 알겠지만 진짜로 영적 각성을 해서 보니까 그 사람 하나에 그냥 일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일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그런 거죠. 이제 반감이라는 것은 본심을 찾기 위해서 늘 원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 때 진동이 엄청 심하죠. 반감이라고 하는 건 위로를 받으려고 엄청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다른 애들은 그렇게 그냥 놀고 먹고 좀 공부하고 사는 거에 관심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지? 아, 내가 비정상인가? 이것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반감이 본심을 찾아 늘 위로받길 원했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본심 자리에 있으니까 아, 에고 입장에서는 자꾸 아닌데 본심 자리에 있는 내가 자꾸 침묵의 소리를 내니까 들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거리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엄청 고민이 되죠. 심지어 뭐까지 생각할 정도로 내 목숨줄을 끊어야지 할 생각할 정도로.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 건가?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이 거리감에서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렸을 때도. 자, 그게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 참 많이 흔들리고 헤매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 서 있고 그런 와중에 숙명과 마주친다. 현실을 보고 이치를 보고 현실에서의 고백과 회환 같은 거가 느껴지면서 그래도 이치적 힘을 가지고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죠. 숙명과 마주친다. 어떻게 할 소냐. 그래도 나아가야지. 나아갈 뿐. 물질의 어머니로서 영계 시민의 어머니로서 나는 나아갈 뿐. 지금 여기나 본심이 나였다라는 것을 이런 마음의 고백인 거죠. 이게 이런 마음의 고백. 자 보시면 자 이거는 꿈보다 해몽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아니라 이 글을 읽었을 때 제가 강력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 참 조화로운 글이다 라고 하는 걸 느꼈고 다시 보세요. 적당한 지식과 스스로 얻었던 암과 적당한 영계 시민으로서의 영적 각성의 힘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고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방향성이 들어가 있어.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자, 그래서 이 면에서 사성의 이치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만하고 루시퍼를 얘기했었던 이 부분에서는 진짜로 힘이 엄청 세요. 이치적인 힘이. 이치적인 힘이 엄청 세. 그런 면도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강력한 이치가 있다. 이런 표현이요. 이런 과학심과의 협정, 과학의 외줄, 이런 과학명의 족쇄, 이거 거의 뭐 괴테 수준이야. 거의 보면 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음.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글이 수준이 높다. 그리고 힘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다시 뭐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이야기, 남 이야기, 이론 이게 아니라 자기 얘기. 영계시민은 자기 일상이 돼야 돼. 일상. 계속 이치만 떠드시는 분 있을 거야. 그 거리감이 있으니까 힘이 없지. 자명한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이요. 우주 섭리를 벗어날 때는요. 그런 선생님들이 엄청 위대해 보여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벗어나서 보니까 저게 거의 기계와 다름없구나. 저분이 정말 기계와 다름없는 거구나. 고맙게도 나는 배워서 올라오긴 했지만 저기서 저분이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자기 얘기가 없어, 자기 얘기가.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아름아름 공부해 가지고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 갖고 몇몇만 알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건 그다음부터는 안 살았나? 여기까지만 살았나? 그다음부터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상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육생하면서 힘을 키워 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일상이 되지 그게. 언제까지 사상, 철학, 종교, 합, 언제까지 과학, 물질 문명, 언제까지 유물론적 이해, 언제까지 수비학, 수리학, 언제까지 맨날 궁을 그 메커니즘 안에서 거기서 뛰어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본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일상에 대한 그런 처절한 고백이라든가 이런 글을 써내는 힘이 없이 계속 이치만 얘기해. 이치. 가르치는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힘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스스로 자기 얘기가 자기 일상이 되고 실체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들 보고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런 글을 제가 보고 싶었던 거야, 이런 글을. 자,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니 예를 들어서 이 글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동무들이라면 이 글이 그렇게 보여야 돼. 제가 지금 이 글은 거의 슈타이너 글을 해석하는 것만큼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해 드리는 거잖아. 마음을 대변해 드리잖아요. 마음을 대변해 드리잖아.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다. 자, 여기서 또 유물론적인 이해로 우와 이렇게 수준 높은 글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 할 거 이런 식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이걸 그냥 힌트 삼으세요. 힌트. 이런 글이 있네?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써봐야 되나? 어떤 거 있지? 다시 그냥 스스로 한번 읽어볼까? 그냥 이렇게 쿨하게 좀 생각하는 면도 갖고 계시면서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래서 보인다,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통술수 부린다고 그래서 저는 눈도 깜짝 안 해요. 뿅뿅해서 제 앞에 나타나도 그냥 싸대기만 맞아. 여러분이 주걱으로 싸대기 때리는 이미 그거예요. 누군가 도통술습을 해서 저를 리딩을 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무당이 저를 막 리딩을 해. 어떤 영매가 저를 리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통술수 부리는 사람들이 제 속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장난질을 쳐요. 제가 그거 다 보고 있죠. 왜 못 보겠어요. 자, 저는 뭐라 그래요? 얼마든지. 너 상해 존재 있어? 얼마든지 와. 그래 와. 와. 내가 쳐놓은 굴레에 니들이 갇히지. 내가 거기에 갇힐 소냐. 얼마든지 와. 실제로 저는 오기를 바래요. 왜? 저를 리딩하고 나가면요. 그분들 바뀌어요. 저를 리딩하고 나가면 그분들 바뀌게 돼 있어. 자, 21세기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고차 존재도
20세기적 사람한테 매달려 있는 고차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고차 존재는 뭘로 머무르는 거야? 얘네들 인간으로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고차 존재면 뭐해? 더 고차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이 고차 존재도 아니고 이 고차 존재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신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반조 전문이라고 하는 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반조 전문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고차 존재에 고차 존재, 고차 존재가 와도 반조돼서 넣어볼 뿐이야. 넣어볼 뿐. 너. 아무리 하나님이 와도 누굴 봐요? 하나님 너. 제가 거울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나부랭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거울을 깨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와갖고 저한테 장난치다가 그냥 제가 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제가 되면 거울은 깨지게 돼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반조시키는 사이에서 엄청 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공포고. 이게 동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겪게 될 일인데 이런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 시민으로서 막 올라가다 보고 고찰과 통찰을 거듭해서 뭐 열반해탈 아라한 좋아 그런 자리까지 막 올라가다 보면요. 끝이 없는 자리까지 막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보는 거예요. 반조시키는 굴레에 막 갇히게 돼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평화감이 와 또 반대로. 안 돼요. 그거 그냥 좀비야. 지금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무주 자체를 극복 못하면 여기서 갇혀. 그래도 무주 안에서도 좀비가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무주 안에도 좀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자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아, 나도 이런 거를 조금 써봐야겠구나. 아, 내 얘기 해야겠구나, 내 얘기. 이치? 받아들여. 이론? 내가 공부해야 될 거? 받아들여. 하지만 그게 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일상에서 이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별게 아니구나. 이게 영계 시민이구나. 영계 시민이구나. 메커니즘을 알고 양쪽의 균형추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와중에 내가 깨달아 버리면 그게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자리를 딱 지나서 예수님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다음부터 공부 시작해서 진짜 강력한 서원을 세우게 돼 있어요. 진짜 강력한 서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딸이 갑자기 한반도 자체가 딸이 돼. 이 파일을 지나가야 되죠. 전 지구가 갑자기 딸이 돼요, 여러분. 전 지구가. 진짜 이렇게 여러분이 고찰했듯이 내 딸을 보면서 이렇게 심도 깊은 고찰을 했듯이 지구 자체가 그냥 여기 탁 하고 세팅이 돼. 그런데 어떻게 우리 딸딸거리고 있어요. 물리적 세상 유물론적 안에서. 절대 못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못 그래. 지구 자체가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찰이 있으니까 지구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 이게 지구에 그냥 삐쭉 나온 뼈 하나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게 돼. 실제로. 지구도 에테라고 아스트랄의 힘이 몽골 공기로 표현하자면 이 중력 자체가 사람들의 심장이 한 번에 박동을 하면서 중력 자체를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구나. 80억이라는 인구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륙권이든 대기권이든 성층권이든 뭔가 있는 거죠. 그 중력이 있으니까. 무슨 중력? 지구 자체의 중력? 물리적으로 지구 자체도 핵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살아가는 보편자가 개별자가 된 하나님들 80억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외계 별의 고차 존재를 자꾸 불러. 왜? 아기의 울음소리거든. 내 딸이거든. 자꾸 눈길이 돌아가죠.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우리가 세워버리면 전 우주에 있는 고차 존재가 다 도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러들이라든가 무당들이 요새 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뭐 누가 온다 오고 있다 빛이 모인다 이러고 이게 그냥 이치로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만 보면 뭐해 그거 툭 끊어지면 자기가 바보 멍청이가 되는데 이렇게 이치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로 그게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그리고 이걸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의 현실이 됐어요. 지금 현실이
현실이. 제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도 그럼 무당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천부경적 81자의 우주 섭리를 뚫고 무주적 세상의 이해를 하면서 계속 빗대면서 진화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 현실이 됐더라. 알고 보니까 이게 다더라 그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다더라.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상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분명히 보고 설명해야 돼요. 보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보고 또 여기서 보는 눈, 여기서 보는 눈을 다 같이 갖고 있고 설명을 해야 돼. 다 같이. 그러니까 보통 분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 눈 하나 갖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섭리에서 내려다 볼 거며 섭리에서 더 높은 무주 세상을 볼 거며 어떻게 본심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 봐요. 힘들지. 자, 그래서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이거 하나 때문에 열반 해탈 아라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행스러운 일이지. 다행스러운 일. 기꺼이 다시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선 가지려고. 이 시선 4개 가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고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믿고 표현하시고 용기 내서 소통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이거 말한 거죠. 용기 내서 소통해라. 용기 내서 소통해라. 처음에는 그래도 좀 깨달았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읍수한 거 아니에요. 용기 내서 소통하십시오. 용기 내서 소통하십시오. 제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봤고. 자, 어쨌든 우리 카페에 이런 글이 라미님이 써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써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같이 한번 음, 마음이 돼서 지구를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시고 우주를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이게 자명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주를 벗어난 눈을 얻는 거야. 별게 아니라. 우주를 벗어난 눈.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맨날 이론 갖고 떠들면 뭐해. 진짜 이 눈이 없다는 건 그분들의 글이라든가 강의라든가 말을 보면 알아요. 말. 그분들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시켜 나가면 될 것 같아요.